복습하는 기태 1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장부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보죠. 쌍점 같은 건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도 가볍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어려운 쓰임은 없어서 수업 시간에 한 것만 떠올리시고, 다만 우리가 문장부에서 중요한 거 9번에 소괄호의 쓰임 중에 정말 중요한 건 2번이죠. 그래서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라는 건데, 이때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소괄호를 썼을 때 뭡니까? 괄호 안팎의 발음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10번의 중괄호 쪽 같은 경우는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집합 기호처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요소를 묶어서 보일 때 쓰는데, 이때는 어떻게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묶어서 보인다는 거, 요거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의 대괄호의 쓰임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요, 특히 동그라미 2번에요. 고요에 대응하는 한자를 함께 보일 때 대괄호를 쓰는데, 이때 대응한다는 것의 의미는요, 의미는 비슷하지만 뭡니까? 괄호 안팎의 발음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나이 옆에 연세, 낱말 옆에 단어, 손발 옆에 수족 해가지고요. 의미는 비슷하지만 의미만 비슷할 뿐 발음은 달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쓰게 된다라는 거, 대괄호 쓰게 된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의 줄임표는요, 가볍게만 보시면 돼요. 그죠? 핵심은 가운데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찍어도 되고, 그리고 6점 대신에 3점을 찍을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문장 부호 부분에서 문제로 잘 나오는 것은요, 연월일을 나타낼 때 마침표의 쓰임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선택적인 물음일 때는 맨 끝에 물음표를 쓴다는 것, 이런 것들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팎의 발음이 똑같을 때는 소괄호, 그 다음에 괄호 안팎의 발음이 다른 한자를 보일 때는 대괄호를 쓴다라는 거 해가지고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문장보호 문제가 물론 다른 것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중괄호에서 세로로 묶어서 보인다는 거, 요런 정도를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쪽 부분에 보시면요, 어문 규정 부분에서 표준어 규정 나오는 거예요. 그죠? 표준어 규정.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해하셔야 됩니까? 예, 표준어 규정과 그에 따른 표준어를 결과적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 기출문제 보시면 뭐 표준어인 것, 표준어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항상 출제가 됩니다. 출제 빈도는 높고요. 자, 총칙은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먼저 2번 범주가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이죠. 우리가 이 부분 볼 때요, 이 부분의 규정을 외우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규정 자체를 외워서 응용해야 되는 범주가 소수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표준어다라는 거, 잘 나오는 단어를 암기하셔야 되고요. 물론 한 번에 암기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왜 암기할 때까지 반복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요, 제가 규정 외우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안 외우시면 돼요. 그죠? 규정 외워봤자 이런 거잖아요. 자꾸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화내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담이지만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컴퓨터 사양이나 시스템이 좀 좋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 아이패드 준비하고 이러면서 제가 쓸 수 있는 어떤 범주, 재정 범주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잘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면 좀 이렇게 좀 큰 화면에 얼굴도 좀 이렇게 예쁘게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밝은 표정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볼게요. 현재는 조금 힘들고요. 이런 거예요. 아니, 규칙을 외워봤자 왜 공부하지 말라는 규칙을 왜 외우죠? 이를테면 규칙을 외워봤자 적용할 수 있는 범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어휘 암기가 잘 안 돼요. 아이고, 그러면 시험 볼 건데 암기 될 때까지 반복하셔야 돼요. 물론 걱정은 너무 하지 마세요. 한 번에 안 되는 게 여러분들 탓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단어를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의욕이나 열정이 넘치다 보면 암기가 잘 되지 않고 속상하고 하시겠지만, 그래도요, 좀 문제 풀면서 기억이 환기되고 그 다음에 기억이 정착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선은 중요한 것들 먼저 체크할게요. 자, 1번의 자음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를 바로 짚고 넘어갑니다. 이 동그라미 1번에서 중요한 단어는 털어먹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재산이나 돈을 함부로 써서 몽땅 없애다라고 했을 때는 떨어먹다가 아니라 털어먹다를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범주에서는
표주는요. 고삿과 고삿 같은 경우에 의미 따라 쓰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지붕 엮는 새끼줄은 우리가 시옷 받침에 뭘 쓰게 됩니까? 고삿 쓰게 되는 거죠. 새끼줄 시옷 들어가니까 시옷이고요. 그 다음에 자 티읕 받침에 고삿 같은 경우는 마을 입구의 좁은 골목이라는 거. 그리고요. 요런 거. 자, 월세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글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말겨치라든가 저기 같은 건 가볍게만 보세요. 자, 그다음에 83쪽 넘어가서 보시면요. 3번 범주에 여기서 우선 봐야 되는 게 이를테면 셋째와 넷째의 표기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셋째, 넷째 이렇게 결합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셋째나 넷째로 쓰지 않는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빌리다라는 어휘 자체가 어려운 어휘는 아니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주의 부분이에요. 자,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기회를 이용하다 그랬을 때는 뭐라고 써야 돼요? 빌리다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지. 이런 경우에 빌다를 활용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를테면 자 1의 자리에서는 두 개째든 두 번째든 둘째로만 쓰시지만 10단위 이상에서 이 둘째를 12째, 22째처럼요. 두째로 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두째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10단위 이상에서 12째, 그 다음에 22째 이렇게 쓸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서수사, 즉 12번째, 22번째 이런 의미를 지닐 때 쓰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12째나 22째라는 단어가 표준어가 없는 것은 아니죠. 다만 12째, 22째라고 10단위 이상에서 이렇게 쓸 때는요. 12개째, 22개째 이럴 때는 12째, 22째 이렇게 쓰게 된다는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시험에 매번 나오지는 않지만요. 의미 따라서 쓰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여기 주의 부분에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자, 예문 보시면요. 자, 그쪽에 12째 줄 뭐가 맞겠어요? 문맥상 그쪽에 그 페이지에 12번째 줄을 읽어보세요 라는 의미니까 당연히 10단위 이상에서 서수사죠. 그래서 이때는 12째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벌써 답안지를 12째 채점하고 있다. 맥락상 벌써 답안지를 12개째 채점하고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럴 때는 10단위 이상에서 여전히 개수이기 때문에 12째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만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범주 한번 보죠. 4번 범주에서 기본적으로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기본적으로 수로 통일을 합니다. 그죠?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기본적으로 수로 통일을 하는데, 그죠? 수로 통일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죠? 일부 단어에서는 뭡니까?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 수가 붙었을 때 거센 소리로 적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본문 먼저 보죠. 이를테면 꿩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수컷을 이룰 때 수 붙는다 했으니까 꽝 이렇게 쓰게 되고요. 수쾅이라든가 수꽝 이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수놈 마찬가지고 그리고 닭 같은 경우는요. 수가 붙었을 때 뭡니까? 거센 소리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수탉, 암탉 이렇게 되고요. 닭처럼 수가 붙었을 때 거센 소리로 적는 거 오른쪽에 보조란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수강아지, 수캐, 수키와 수탉, 수탉나기, 수톨적이, 수태지, 수평아리 물론 이런 단어들은요. 암이 붙었을 때도 암강아지, 암캐, 암키와 암탉, 암탉나기, 암톨적이, 암태지, 암평아리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수나 암이 붙었을 때 거센 소리로 적는 친구들 암기하셔야 되죠. 그죠? 간객이 닭? 대답하셨어요? 예, 당돌대병. 그죠?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양염소 쥐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숫을 쓰는 예외다. 그래서 순양, 수렴소, 숫지 이렇게 적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복습하는 기태 12강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3차시 수업에서 나갔던 부분입니다. 정리 차분히 하시고요. 곧 이제 4차시 수업 때 했던 1권 부분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